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줄리아나 이지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요, 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비즈니스 매너 중 하나, 전화 예절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다 보면 하루에도 정말 많이 혹은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전화 예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문 것 같습니다. 이게 전화라는 게 직접 얼굴을 마주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소홀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또 요즘은 이 젊은 세대 분들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무엇보다 꺼린다, 이런 얘기가 있고, 전화보다는 문자 소통을 선호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전화 응대는 회사에서 빠질 수 없는 업무 중 하나고요. 또 회사 이미지를 결정하는 비즈니스 매너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렇다면 직장인이라면 꼭 실천해야 하는 전화 예절이 무엇이 있을지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목소리에도 표정이 있다라는 거 아셨나요? 짧은 통화 한마디라도 그 목소리를 통해서 나와 또 회사의 이미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전에는 이메일과 함께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수단인데요. 이메일과 비교해 봤을 때 실시간으로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어 조금 더 친숙하게 여겨지지만, 상대방의 얼굴을 직접 보지 않고 대화하기 때문에 자칫 소홀하게 응대하거나 전화 예절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도 사람이라는 것, 또 표정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짧은 통화라도 응대 방법이나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사람 호감이다, 비호감이다가 판가름 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호감 가는 기본 매너를 숙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릴 텐데요. 전화 예절은 언제 어디선 내가 통화를 하든 간에 그냥 기본적인 매너를 지킬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회사니까 내가 조금 다르게 응대하고, 조금 친한 분들이니까 좀 더 편하게 하고, 물론 그렇게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기본 매너를 지키자라는 것부터 시작돼서 여러분의 뭔가 몸에 익숙해져야 되겠죠. 전화할 때 첫 인상에 해당하는 첫 마디는 가급적 정중하고 밝은 목소리로 응대하는 게 좋겠죠. 전화를 받을 때 먼저 사명과 소속 부서, 또 자신의 이름을 순서대로 밝혀줍니다. 혹시라도 이제 좀 전화벨이 3번 이상 좀 길게 울려서 이후에 응대를 하셨다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덧붙여 주는 것도 좋습니다. 통화 내용은 다시 한번 말해서 확인하고, 중요한 내용은 메모해서 추후에 혼돈이 없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화가 끝날 무렵에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등 이렇게 가벼운 인사말을 건네면 상대방에게도 좀 친절한 인상을 심어줄 수 있겠죠. 자, 우리가 끊을 때 먼저 딸깍 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금 소리를 내어 끊지 않는 습관을 길러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할 때는 용건을 미리 정리해서 메모하고 필요한 서류나 자료를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통화가 연결되었을 때 자신을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용건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좋지 않겠죠.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힌 후에 상대방이 누군지를 확인하고 용건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전화상으로 오갔다면 그것을 여러분이 일일이 다 녹음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하는 게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서로 동의한 내용, 이야기 나눈 내용을 바로 이메일로 다시 문서상으로 정리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상황별 전화 예절 팁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상황에 따라서 올바른 또 전화 예절이 있겠죠. 자, 먼저 고객과 통화를 할 때는 일단 상대방이 고객이기 때문에 상대의 말을 좀 충분히 경청하면서 성의껏 답변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고객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불쾌하게 응대를 해도 그에 맞서지 말고 가급적 조금 감정을 추스리시고 상냥하고 친절한 태도를 임하시는 게 좋습니다. 불만이 쌓인 고객을 응대할 때는 사과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화 받으시는 분께서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언성을 높이거나 감정적으로 다가가면 상대의 고객이 조금 더 화를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성의 있는 답변으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뭐랄까요? 좀 밝게 한다고 해서 너무 웃거나 감탄을 하면 고객이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나 잘 웃으시는 분들도 이때는 조금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또 상황별은 이제 두 번째 상황인데요. 거래처와 중요한 약속이나 계약 내용을 유선상 주고받을 때도 있겠죠. 부득이하게 전화로 중요한 약속을 전화하거나 계약 내용을 구두로 주고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통화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자세가 필수이겠죠. 메모를 하고요. 잘못 듣는 실수를 범하기 쉬운 회사 명이나 사람 이름, 숫자, 날짜, 시간 같은 거는 반드시 다시 한번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영문 철자 알파벳인 경우에는 스펠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숫자의 경우 순서대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8의 경우에는 6, 7, 8에 8을 말씀하시는 거죠? 라고 확인하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전화를 대신 받았을 텐데요. 담당자가 자리에 없어 전화를 대신 받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이 지금 회의 중입니다, 출장 중입니다 라고 부재의 사유를 간단하게 설명한 후에 메모를 남기실지 그냥 다음에 전화하실지를 묻는 게 좋습니다. 통화의 내용을 메모할 때는 메모를 전달받는 사람과 전화한 사람의 소속, 이름, 직함을 적은 후에 회의를 약속하기 위해 전화했음, 프로젝트 자료 전달건처럼 용건을 간단하게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전화를 대신 받은 사람의 이름과 통화 시각을 적은 뒤에 담당자 자리에 놓아주시면 좋겠죠. 이때 컴퓨터 키보드 위나 모니터처럼 눈에 잘 띄는 곳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상황은 상대와 대화 중에 전화벨이 울릴 때입니다. 상사와 대화하거나 혹은 중요한 회의 도중에 전화벨이 울린다면 이때 무심코 전화를 받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이겠죠. 회의나 비즈니스 건 등의 중요한 전화라면 상사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 죄송합니다. 지금은 회의 중이니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통화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급한 용무가 아닌 경우에는 회의 중입니다. 라고 조용히 이제 대신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이 출장 중에 전화로 업무 보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출장지에서 업무 보고를 할 때는 가급적 간결하고 정확하게 통화해야 합니다. 보고의 핵심인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이유, 또 과정을 간단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 보고일지라도 메모를 해서 간결하게 정리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말이죠. 있잖아요. 이런 불편한 말과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 같은데요. 라는 모호한 말을 가급적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렇게 팁을 드리고 싶네요. 자, 오늘 이미 또 아시는 내용이실 수도 있고, 나는 이렇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또 새로운 팁을 얻어가신 분도 계실 텐데요. 요즘에는 사실 전화 많이 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부분의 커뮤니케이션을 톡이나 문자나 이메일을 좀 많이 하고, 또 정확하게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글로 남기는 걸 또 선호하는 스타일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비즈니스 상에서 아무리 다른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발전을 한다 하더라도 유선상 통화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필요한 간단한 팁이니까요. 여러분을 알리고 또 회사를 홍보하는 중요한 수단, 목소리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유선상에 주의해야 할 점,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많은 도움 받으셨고 또 여러분 회사 생활에서 직접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좋은 영상으로 곧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